아비투스와 돈의 심리학. 아비투스, 돈만 많은 졸부가 있습니다. 돈은 많지만 교양이 부족하지요. 교양은 많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브르디가 정의한 제2의 본성,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삶, 기회, 지위를 결정하는 진짜 자본은 돈 한 가지만으로는 완성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자본주의의 불안의 3대 요소가 있지요. 첫째는 계층 이동의 단절입니다. N4 세대의 패배 의식이 만연되어 있고 노력만으로는 출발선을 뒤집을 수 없다는 구조적 좌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SNS 물질주의지요. 타인의 화려한 소비가 나의 결핍으로 치환되는 환경이지요. 끝없는 도파민과 과시욕의 굴레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셋째는 돈의 절대 권력화지요. 오직 경제력 하나만으로 인간의 등급을 매기는 단편적이고 폭력적인 사회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본 하나에만 모든 것을 거는 인생 포트폴리오는 필연적으로 높은 불안 리스크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아비투스의 7개 자산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보면 지붕은 타인과의 연결과 취향의 축적이 진정한 위상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타인과의 연결은 사회자본이고 취향의 축적은 문화자본입니다. 지붕 위에 밑에 있는 기둥은 나침판이 되는 심리자본이지요. 즉 캠퍼스가 되는 신체자본이고요. 무기가 되는 지식자본이고요. 품격을 담는 언어자본이 기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반, 파운데이션은 경제적 안정이 바닥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둥 없이 바닥만 있는 건물은 공터에 불과하지요. 즉 졸부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걸 겁니다. 아비투스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자 후천적 노력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자본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자산이 가시적 자산과 비가시적 심층 자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적 자산이라 함은 신체 자본, 애형이나 자세나 건강이 해당이 되고 언어 자본은 화술, 발음, 어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 자본은 소득이나 자산이나 부동산이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비가시적 심층 자산에는 심리 자본이 있죠. 마인드셋 또는 회복 탄력성, 지식 자본에는 실무 역량과 창의성이 있고 문화 자본에는 취향이나 안목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 자본에는 관계망이나 환경이나 멘토 등이 있지요. 아비투스는 7가지 자본의 완벽한 포트폴리오인 것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축적될 때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심리자본, 지식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어야만 신체자본과 언어자본, 경제자본으로 표현된다는 거지요. 포트폴리오의 내적 동력은 바로 심리와 지식자본입니다. 여기서 심리자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탄력성과 마인드셋이지요. 인사이트는 위기를 도약의 기로 삼는 능력이고 한계를 긋는 고정 마인드셋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쏘지 않으면 명중 확률은 0%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자본, knowledge capital은 초점이 바로 학위가 아닌 실무적인 활용 능력에 있습니다. 인사이트는 스펙화 졸업장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대중의 니즈를 간파해서 지식을 조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성이 진짜 자본인 겁니다. 정보량으로는 구글을 이길 수 없다고 했지요. 이러한 심리 자본과 지식 자본의 공통 영역이 바로 내면의 엔진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심리 자본 그리고 우측에 지식 자본이 있습니다. 가치의 시각화, 즉 신체, 언어, 그리고 문화 자본입니다. 신체 자본 부연 설명하면 몸은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캠퍼스라 합니다. 늦어도 40세부터는 관리한 자와 관리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극명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요. 언어 자본입니다. 교양 있는 언어는 줄임말을 피하고 모함을 없애며 상대를 존중합니다. 진부한 표현과 비하 용어를 버리고 TPO,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섬세함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다음은 문화 자본입니다. 단기간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 바로 문화 자본이지요. 산의 진미나 명품의 과시가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고유한 취향과 개별성인 겁니다. 사회 자본은 크랩 멘탈리티라고 하지요. 그리고 상승형 네트워크와 비교하면 크랩 멘탈리티라는 것은 바구니 밖으로 탈출하려는 개를 다른 개들이 끌어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성장을 방해하고 과거에 머물게 하는 파괴적인 관계망이지요. 반면에 상승형 네트워크는 내가 도달하고 싶은 아비투스를 이미 가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환경을 모방한다고 했지요.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마약은 타인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관계망을 갖지만 올바른 관계망을 갖는 것은 선택과 훈련의 결과라 합니다. 경제 자본의 기초입니다. 돈과 행복의 활성화 곡선을 그려보면 데니얼 커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소득보다 10% 높은 수준까지는 소득이 오를수록 뚜렷한 안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평탄화되지요. 돈이 행복을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지하철에서 우는 것보다 택시에서 우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기본적 생존을 해결하고 선택권을 주는 거지요. 곡선이 꺾이는 지점 이후부터는 돈의 절대량이 행복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절대적 부보다 비교 격차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외형 자본, 신체 자본과 언어 자본을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신체 자본은 몸은 현실로 드러내는 게시판이라 했지요. 품격이 떨어지는 언어가 있습니다. 줄임말을 사용한다거나 진부한 형용사를 남용한다거나 길고 장황한 설명을 한다거나 비하 용어를 사용하는 것 등이지요. 품격을 높이는 언어는 명확한 발음, 모호하지 않은 정확한 지칭, 객관적인 주제 설명, 상대방을 존중하는 경청의 태도이지요. 자본의 확장과 관련해서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입니다. 단기간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 바로 문화 자본인 겁니다. 이 문화 자본은 어릴 때부터 쌓아가는 취향이나 예술적 소비, 그리고 나답게 사는 용기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단기간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라는 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쌓아가야 하는 취향, 예술적 소비, 예를 들어 뮤지컬, 음악, 그리고 나답게 사는 용기인 거지요. 인간은 주변 환경을 모방하려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자본인 경제 자본은 우력과 환상을 보면 돈만으로 행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쾌락의 쳇바퀴입니다. 복권이 당첨이 되면 파격적인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거지요. 즉 인간의 놀라운 적응력과 실증, 즉 기쁨은 1년을 지속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욕구, 소유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요. 빈곤은 불행의 명확한 원인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축적되면 돈과 행복 지수의 비례는 멈추게 됩니다. 무한한 부가 무한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지요. 돈의 심리학, 부가 만들어내는 시야는 시야 협착을 낳습니다. 연필 줍기 실험이 있었지요. 돈을 연상한 사람들은 타인이 떨어뜨린 연필을 줍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거리에 앉은 거린을 시야에서 완전히 지우고 걷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유해질수록 퍼스트 클래스나 프라이빗 라운지 등 타인과 물리적으로 단절되는 장소를 선호한다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격리와 고립입니다. 돈은 인간을 독립적으로 만들지만 극도로 자기중심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시야에서 지워버리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돈의 주인으로 사느냐, 돈의 노예로 사느냐의 구분입니다. 돈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의 관심사는 인간관계와 경험과 풍경의 감상 등입니다. 반면에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계좌 잔액, 포인트, 상품의 가격표에 민감하지요. 돈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의 시야는 타인을 향한 공감과 넓은 시야를 갖습니다. 따라서 연필을 줍게 되지요.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좁은 시야를 갖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지워버리는 거지요. 돈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본질적 가치와 내면의 만족에
중심을 둡니다. 하지만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의 소비 목적은 타인에 대한 인정, 도파민의 분비, 강박적 중독에 집착하지요. 돈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감정 상태가 평온하고 통제력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반면에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비교로 인한 항상 결핍을 느끼고 소유에 집착하며 끝없는 불안감에 찌들게 됩니다. 진정한 부의 완성이라 함은 사냥하는 시간과 사랑하는 시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사랑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거지요. 사냥과 사랑 사이의 가교 역할이 바로 머니 돈이라는 겁니다. 사냥하는 시간, 즉 돈과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간이 바로 사냥하는 시간이지요. 사랑하는 시간은 가족, 친구, 자아실현 등 인생의 진짜 목적을 누리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아닌 도구가 바로 나의 필요와 타인의 능력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이 바로 돈이라는 거지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병폐는 왜 돈을 버는지 쉽게 망각하는 데 있습니다. 사냥하는 시간은 오직 사랑하는 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돈은 목적지가 아니라 이 다리일 뿐이지요. 씨앗 축소 깔때기입니다. 가난한 자의 시야와 부유한 자의 시야를 보면 가난한 자의 시야는 길거리의 거리를 인지한다고 했고 차의 성능과 특징을 관찰하고 사람의 얼굴과 풍경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연필을 줍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반면에 부유한 자의 시야는 터널의 비전과 같아져서 길거리의 거리를 지워버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차의 가격표만을 관찰하게 되고 돈에 집중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은 세상을 보는 시야를 좁힌다고 합니다. 부유해질수록 타인으로부터 멀어지고 비즈니스처럼 분리된 공간을 선호하며 세상의 가치를 가격표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돈의 순기능입니다. 바로 심리적 갑옷이지요. 돈은 육체적 고통, 실존적 공포, 자존감 하락 관점에서 돈을 세는 행위만으로도 플라시보 진통 효과가 발생해서 통증을 이기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돈은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의 소유는 안정과 평온 그 자체이지요. 돈은 결핍에서 오는 불안을 막아줍니다. 충분한 용돈을 가진 아이들이 높은 자존감을 갖는다고 하지요. 돈과 관계입니다.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 해서 감정적인 관계와 경제적인 관계를 보면 감정적인 관계가 경제적 관계로 바뀌면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의 흐름은 일방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한 친구와 동업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돈이 없다고 거절하거나 돌려받지 않아도 문제없을 금액만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주는 순간 미움이 싹트고 관계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돈의 주인인가 노예인가? 돈은 최상의 하인이고 최악의 주인인 겁니다. 노예의 징후를 보면 강박적 집착, 즉 계좌 잔액이나 이자 포인트에 병적으로 민감하게 되고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를 쉴 새 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관계 훼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 초대하여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소비 중독입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상품을 사며 무엇을 샀는지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의 주인의 태도가 된다고 하면 가구 역할을 하는 거지요. 나의 필요와 타인의 능력을 이어주는 도구로 돈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인문학적 성찰입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돈의 위력을 통제를 합니다. 선택의 자유는 무언가를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로 돈을 활용하게 됩니다. 진정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즉 무엇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물질적 상속이냐? 표면을 보면 계좌, 잔고, 부동산, 재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능력을 오직 돈의 안에 가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그러나 인문학적 상속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자녀에게 풍부한 경험, 세상을 보는 지혜, 위기를 견디는 회복 탄력성, 폭넓은 인맥,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에게도 나의 시간, 진심,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 돈 한 푼 없이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지혜, 사랑, 우정, 용기,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왜 돈을 버는지를 너무 쉽게 망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냥을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을 하기 위한 것이라 했지요. 인간의 삶은 사냥하는 시간과 사랑하는 시간으로 양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사냥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지요. 돈을 버는 시간은 오직 사랑하는 시간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비투스와 자본을 통달한 자의 궁극적인 삶의 형태일 겁니다. 돈은 최상의 하인이자 최악의 주인인 겁니다. 지혜, 우정, 건강, 취향은 한 푼 없어도 얻을 수 있지만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자본을 든든한 하인으로 삼고 나머지 6개 자본을 갖고 나갈 때 비로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당신만의 품격이 완성되는 겁니다.